상속의 속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클래스 같은 거 두 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펄슨의 생성자, 얘는 펄슨 클래스에다 펄슨의 이닛 호출이라고 할 거고, 인스턴스 속성으로 헬로라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튜던트한테도 이닛 넣고 얘한테는 스터디룸 2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클래스 2라고 해볼게요. 클래스 2. 자,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객체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에다가 하나 연결해 준 다음에 얘한테 스터디룸 값을 출력하면은 이 줄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됐으니까 객체 내부에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클래스 2고 클래스 2가 출력됩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하게도 여기서 실행되니까 객체 하나 만들 때 실행되는 생성자 내부에 출력문이 있어서 먼저 출력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헬로 얘는 여기가 아니라 펄슨 클래스 내부에서 펄슨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건데, 만약에 펄슨의 상속을 받는다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속을 배울 때 메서드의 상속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속성도 되지만 이 헬로라는 것도 안녕 전달돼서 출력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헬로라는 속성이 없대요. 학생 객체는. 그러면 왜 없을까요? 뭐 때문에 없을까요? 요 헬로라는 속성이 없는 이유는? 헬로라는 속성이 없는 이유는 얘가 만들어져야 상속되든 말든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 헬로라는 인스턴스 속성 만들어지고 있나요? 얘 안 만들어지고 있죠?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펄슨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펄슨 객체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없다고 하는 이유가 펄슨 객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만든다면 이때는 있겠죠. 왜냐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펄슨 객체가 만들어져야 헬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생성되지 않은 속성 헬로라고 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새로 슈퍼라고 이렇게 이거 한 줄 썼어요. 슈퍼는 뭘까요? 슈퍼 처음 보는 건데. 얘는 뭐냐면 현재 슈퍼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부모입니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부모.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클래스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죠. 스튜던트 클래스의 부모, 펄슨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 슈퍼가. 그러면 만약에 이거 실행한다고 하면은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질 때 생성자 실행되니까 이 안쪽에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실행되겠죠? 요거 먼저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돼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실행될 거니까 얘가 2번 두 번째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속성으로 헬로가 만들어지죠? 헬로 만들어지고 안녕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끝났으니까 곧바로 또 다른 인스턴스 속성 만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라는 인스턴스 속성의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헬로라는 인스턴스 속성 출력되고요. 그래서 실행 결과 보면은 말한 대로 나왔죠. 얘 먼저 나오고, 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터디룸의 값 나오고, 헬로의 값 나오고. 이해되시죠? 흐름.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얘 안쪽을 패스로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생성되지 않은 속성으로 존재할까요? 헬로라는 게? 상속, 상속의 특징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부모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인 스튜던트한테 줄 때 부모의 생성자 일단 넘어오겠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쓰자니 코드가 중복되니까 나타내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할지 아니면 뭔가가 출력될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 펄슨 객체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펄슨의 이닛이 실행 안 돼서 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어때요? 이게 생성자잖아요. 좋든 싫든 부모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 어, 이대로 갖고 있지만 이걸 똑같이 쓰고 있자니 코드가 겹쳐서 안 보이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자식에게 별도의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어, 여기다가 쓰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자식에게 별도의 생성자가 있었으니까 실행할 때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한 거죠. 여기 보면 오버라이딩 개념, 오버라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의 것을 자식이 이렇게 오버라이딩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같잖아요. 근데 부모의 생성자를 반드시 실행해야겠다. 그러면 수퍼로 호출해서 init이라고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성자를 여기서는 생성자를 안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했던 거죠. 이것도 오버라이딩이잖아요. 헬로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의 것을
이렇게 재정의 했으니까 새롭게 이대로 실행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가 맞는 거죠. 음. 이렇게 비활성화된 상태인 겁니다.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 수준에서 재정의 후 사용.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얘도 사람이죠. 회사원도 사람이니까 펄슨의 상속을 두고 이 안쪽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든다면 헬로라는 메서드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회사원 객체 하나를 만들고 얘한테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사용하죠. 얘는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메서드예요. 상속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오버라이딩 한 거,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과 부모의 클래스 호출할 때는 슈퍼로 부른다는 거랑 부모의 생성자와 자식의 생성자는 자식이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만의 생성자가 있다면 부모는 따로 실행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 원래는 생성자라는 게 인위적으로 불러내는 거는 불가능했죠. 왜냐면 객체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근데 상속에서는 누구의 생성자를 실행할지 모르니까 부모의 생성자를 이 호출하는 형태 나온 거고요.